안녕하세요. 저는 소도시 사는 47세 김지숙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우연히 연인님들 채널 듣다가 무서운 줄 알았던 시어머니 반전 이야기 듣고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도 보태볼까 하고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무섭고 남자 같거든요. 얼굴도 무섭게 생겼고 잘 웃지도 않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직업적으로 내내 비위 맞추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고요. 물론 남편 도와 살림에 보탠다고 지금도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데 겨우 밥벌이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놀랍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애가 이제 4살입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인 남편과 저는 그래서 부담이 크면서도 사람 구실하려 하니 되긴 되는구나 스스로를 대견해 하며 돈도 돈이지만 최대한 목숨 연명하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사실 제가 친정 동생들 수발하느라 제 머리 못 깎았다면 남편은 여자들이 시어머니 자리 보고 도망가서 결혼을 못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엄청 눈치 없고 촉이니 감 없는 사람도 단번에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X된다 눈치챌 정도로 시어머니 이강순 여사님은 기가 대단하십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 심지어 손이 진우 되시는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자기 엄마 성격이 대단해서 딸인 자기도 이제는 엄마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 정도로 강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니 잘 봐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뭐랄까요? 누가 봐도 여장군 타입에 한 번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분으로 남편 국민학교 다닐 때 은근히 선물 바라는 담임 선생님이 눈치 주면서 남편을 트집 잡자 이제 수업 준비하는 선생님들 꽉 찬 교무실로 가서 선물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와 그 길로 같이 교장실로 가서 이야기하던 중에 수업 들어가야 해서 나온 선생님이 울면서 교과서 챙겨서 교실로 갔다는 이야기를 남편 통해 전해 듣기는 하였지요. 촌지 밝히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다는데 이런 류의 행차는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기도 하거늘 담임이 복수는커녕 분단대로 시키는 읽기조차 남편을 건너뛸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중지하던 교장 선생님마저 땀 뻘뻘 흘리게 만들었다는 시어머니는 그러나 또 풀어질 때는 엄청나게 풀어주신답니다. 남편이 군대 첫 휴가 나왔을 때 친구들 만날 약속이 날마다 잡혀서 막상 당신들이 얼굴 볼 시간이 안 나자 근 일주일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먹이고 재우며 오며 가며 아들내미 챙기셨답니다. 남편 친구들은 어머니 하면서 잘 따른다니 약자에게는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신데다 보통 기가 센 여자는 남편을 눌러서 일찍 사내 못 사내 하지만 시아버지도 멀쩡히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찌나 정성스럽게 챙기시는지 식사 중에 턱으로 국물 튄 것을 어머니가 슬쩍 땀 닦는 척하며 닦아주시더라고요. 다들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우리 성격 좋은 마냥 웃기만 하시는 시아버지는 그냥 씩 웃어주시는데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어찌나 온화하고 자상한지 깜짝 놀랐지요. 사실 제가 초년에 친정 뒤치다거리 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저를 딸딸하며 챙기시더니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두루마리 혼수 목록에 지참금으로 3천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고 했지요. 내 아들 좋다는 여자들 많다고요. 그때서야 저는 이분이 저에게만 딸딸한 게 아닌 걸 알았지요. 그렇게 헤어진 이후 그 사람은 그 혼수 채워간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데 동료 여직원하고 바람이나 난리가 났다지요. 그 남자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한 저는 이중적인 사람보단 이렇게 강해도 자신만의 선이 분명한 분이 차라리 편했지요. 그러나 일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며 심지어 비위 맞추는 게 습관이 된 저에게도 시어머니는 참 힘든 분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근 5년 동안 여자 사귀며 사달라는 것마다 다 사주며 통통 털리다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트하고 헤어지는데 봉투 주면서 집에 가서 뜯어보라더니 그게 청첩장이었다네요. 무슨 그런 뻔뻔스러운 여자가 다 있는지 부모에게 결혼할 여자 데려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하고 속으로 앓으며 눈물을 삼켰다는데
아들이 여자가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월급 받는 족족 여자에게 다 털어놓는 것을 모를 리가 없던 시어머니가 방 청소하며 이 불려우 같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하긴 5년을 그 짓을 했는데 엄마가 모르면 이상하죠. 당시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딱 2개를 물었답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다 정도는 알려드려도 되겠지 했던 남편이 알려드렸다는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남편이 데이트하며 사준 금붙이 절반하고 선물 비용이라고 2천만 원을 받아내오셨답니다. 제가 이때 일을 살짝 신우에게 물어봤는데 딱히 별것은 안 하고 그냥 여자 집에 가서 나 누구네 엄마요 하고 그냥 대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랍니다. 그러니 결혼 날짜 잡힌 여자가 신랑 집에 말 들어갈까봐 양심적으로 뱉어낸 거죠. 결혼할 마음도 없는 사람 만나면서 선물 뜯어낸 그 여자가 신랑 될 사람을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 양다리가 제법 오래되었는지 솔찬히 뱉어낸 건데 저는 여러모로 의외였습니다. 느낌은 대뜸 달려들어 땅에 굴릴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는 일단 자기의 울타리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분이구나 했던 게 신우 남편도 처음에는 실제로는 반대하나 싶게 싫다 좋다 표현 없이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무표정으로 상견례하고 시집 보내고는 인사 오면 오는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취급하다가 신우 애 낳는다고 병원에서 지낼 때 잠깐 너 혼자 있을 수 있지 하시더니 신우 집에 가서 사위 먹을 국하고 밥 한 솥 끓여놓고 오셨답니다. 당시 장모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하던 고모부는 우리 장모밖에 없구나 눈물 흘리며 식사하셨다는데 다정하고 달콤하게 안 하실 뿐 내리사랑은 또 있는 분이다 했죠. 그런 제가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간파한 게 이제 막 결혼 2년차 들어가는 아직 새댁 때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시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당시 신혼집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업자간에 문제가 생겨서 미뤄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보험일 하면서 강단이 남 못지않은 사람인데 시어머니라서 그런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장난 아니더군요. 차려주신 음식 먹기도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차려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내내 같이 살 거 아니고 잠깐 사는 거라 눈치껏 맞춰가며 지내다 분가했는데 남편이 밥 먹다가 실언을 하는 바람에 부담감이 심했지요. 아가 입에 맞는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서. 그나저나 빨리 집공사가 끝나야 할 텐데 큰일이다. 신혼의 노인네들하고 같이 살라니 기분도 안 날 텐데. 그냥 월세방이라도 얻어나가 살래?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맛난 아침 저녁 먹으며 호강하는데요 뭐. 오히려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네요. 제가 도울래도 영 솜씨가 없어서 죄송해요. 고생은 뭘 당연한 거지. 어차피 너 아니라도 저 녀석 먹여 살리고 있던 중이라 숟가락 한 벌 더 놓은 것 말고 달라진 건 별로 없어. 그런데 상중아, 너희 데이트라도 하지 그러니 왜 맨날 꼬박꼬박 퇴근해서 들어오니? 우리 집이 새아가한테 편할 리도 없고 너희도 나름 신혼인데 굳이 이렇게 매일마다 도장 찍을 필요 없어. 이제 부부인데 집에 안 들어온들 뭐라 할까? 예? 일찍 들어와서 힘을 충전해야죠. 우리 할 거 다 해요. 걱정 마세요. 결혼 늦어진 마당에 한시가 바쁜데요. 공사 마무리될 쯤에 허니문 베이비 만들 생각으로 열심히. 암튼 이제라도 고목나무에 꽃 피워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집이 편하죠. 안전하고. 저는 푼수 같은 남편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웃어 넘기셨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뭔가 껄쩍지근하다 싶더니 이후로 우리 아이 문제에 걱정이 많은 듯 했죠. 사실 우리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생각은 없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이며 친구들이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은 천지 차이라며 니들은 못 낳은 거지 생각이 있네 없네 할 처지가 아니라고 비웃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울컥해서 제가 결혼 전에 신체 검사하면서 우리 둘 다 임신 능력 검사를 했거든요. 저는 나이에 비해 몸이 건강하고 호르몬도 30대였고요. 남편도 술 별로 안 마시고 건강식만 먹어서 그런가 올챙이들이 활동성이 근 20대라고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으쓱으쓱해서 그만 식사 자리에서 우리 애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41살 늙은 새댁인 제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없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것을 괜히 말해서 아무도 기대 안 할 성적표를 발표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부모님은 제가 아는 언니나 친구와 달리 애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여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말에 반짝 눈을 빛내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 반찬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니 안 먹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덥석 먹으면 얼토당토 않는 고목나무에 꽃 피우는 기대감에 보탬이 될까 무척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침 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서 분가에 나왔을 때 숨을 돌렸지만 시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시니 여간 가시방석이 아니었죠. 사실 신혼여행 가서 우리 건강하니까 애가 생겨도 이상하진 않다고 제가 히덕거렸지만 그 말의 반은 농담이었습니다. 기에 안 죽으려고 한 말이었는데 남편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줄 몰랐던 저는 자청해서 숙제를 떠맡은 기분에 심란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늦장가 들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지 점점 말이 달라져서 오호라 쾌재를 불렀는데 좋아할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 하청받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근 20년 다녔는데 요즘 회사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인지 본사에서 직원 하나가 내려와 있는데 그 사람을 저승사자라고 부르며 온 직원이 사시나무 떨듯이 눈치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해서는 애 낳을 거란 말은 농담이었으니 없던 걸로 하자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찍힌 것 같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순간 어지러워서 뒤로 물러나다가 누구 발을 밟았는데 하필 그 사람이었답니다. 이름 석자 꽁꽁 감추어야 할 판에 대놓고 밉상으로 찍힐 짓을 해버린 거죠. 급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몇 층 가시냐 물어서 층까지 눌러줬는데 내리는 뒤에서 다른 사람 붙들고 저분 성함이 뭐냐 묻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대놓고 찍혔다는 남편은 우리 나이에 책임지지도 못할 애 낳고 고생시킬 바에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며 넋두리 한보따리하고 잠들었는데 이때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몸이 조금 이상은 했으나 아직 테스트나 병원도 안 간 상태지만 심증이 있던 상태에서 일주일만 기다려봐야지 하던 참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아기는 갖고 싶지만 우리 욕심으로 아기한테 못할 짓 하는 것 아닌가. 친구들이 우리 늙었다고 해 놀리면 어쩌나. 내가 노산이라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겨 태어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던 때 남편이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니 겁이 덜컥 나서 제가 잘못한 것이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테스트해보니 2줄이었고요. 병원 가서 진찰해보니 6주 되었답니다. 부끄럽게도 정말로 고목나무에 꽃 핀 겁니다. 참말로 남편이 신나서 시댁 어른들에게 악을 쓰듯이 나 아빠 된대 하고 자랑을 하고 역시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얼른 집으로 오라고 기쁨에 악을 쓰셔서 찾아간 그날 차분하게 착 가라앉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저 역시 무게감을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무난한 성격은 아닌 기센 시어머니는 가족 간의 왕래도 자주 하고 전화 역시 의무감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동안 걸려오는 전화만 받았거든요. 아무튼 뜨끔한 와중에 좋은 소식을 몰고 간 남편이나 저나 숙연해졌습니다. 참말 다행이다 아가. 이제 말하지만 너희 얘기 만들 계획이란 소리 듣고 네 시어머니가 많이 신경을 썼었다. 상중이 저놈은 알란가 모르겠지만 너희 애가 지는데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연락을 안 했다. 그러니 저 성격에 얼마나 힘이 들어. 원래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성격인데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빠져주는 게 상책이다 하고 물러서서 나중에 혹시나 너희가 도움 청할 때 돕는다고 다 알아놨어. 에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애들 부담스럽게 알아서 들어선 것을. 나 그거 다 버릴 거예요. 이젠 필요 없으니까. 뭘 알아두셨는데 그러세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혹시나 세아가 부담스러울까봐 보약 지어 먹이는 건 패스했다만 한 나이 40 될 무렵까지 안 생기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도 할 리스트 다 적어놨지. 내가 알기론 임신에 안 좋다,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적어둔 것들하고 난임병원 유명한 곳하고 아참 니네 고모한테 물어서 애 낳는 부적 써주는 곳도 알아놨었다. 아들 잘 나오는 집하고 딸 낳는 집하고 2군데. 사실 느낌으로 이왕이면 아들 같아도 딸 낳는 게 너희한테 좋을 거라고 손녀 바라더라고. 물론 직장 그만두게 하는 게 제일 먼저고 여유만 있으면 쉬었으면 하더라고 네 어머니는. 와, 엄마 감동이네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여보. 고모가 시집가서 애를 한동안 못 낳아서 그 집 시어머니가 당시에
쌀 100가마를 풀었어. 그때 사찰에서 스님이 고맙다고 경면 주사로 뭐라고 끄적거려서 주셨거든. 2군데서 받았는데 아들, 딸 쌍둥이 낳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 사찰 없어지고 스님 뿔뿔이 흩어졌는데 수소문에서 알아두셨나 봐. 듣는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잠잠은 하지만 여차하여 어머니가 떴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뼈도 못 추릴 뻔 하였잖습니까. 시어머니 친구분 중에 힘들게 시험관 성공하고도 놓친 며느리가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안 나서려고 하셨다는데 근 10년 만에 간신히 임신한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는 소리 듣고 뭐 먹고 싶으냐 내가 보내주마 위로차 전화를 했더니 대뜸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이딴 전화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바락바락하여서 친구분은 심장이 터질 듯이 놀라서 미안하단 소리도 못하고 끊었다는데 며느리는 그날로 애를 떨구었답니다.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자기와 정반대인 아이라고 하는데 원체 아가씨 때부터 힘든 다이어트 하던 사람이라 머리까지 빠지고 성격이 예민한 며느리는 결국 지풀에 떨어져 나갔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아이 가져서도 살찌는 게 싫어서 먹으란 소리에 그렇게 폭발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다 훨씬 어린 애도 그러는데 너는 참 용하게 몸 관리 잘했구나 칭찬을 하시는데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지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상황에 남편은 또 직원 댕강하러 내려온 직원 이야기를 하며 일단 내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최대한 버텨야 할 텐데 걱정이라는 소리를 해서 근심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런 일로 자르겠냐. 만약 잘린다면 사업 구상 한번 해봐라. 내가 왕년에 뭐하던 사람인데 하는 허세만 버려도 세상에 널린 것이 일이니 걱정 말라 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당시 제 걱정이 이 부분이었는데 한편 안심이 되면서도 이제 애 낳으려면 한 4, 5개월은 영업을 못하고 기존 고객 관리만 해야 하는데 당장 애를 뺀 상황에서 남편 실직 걱정을 하는 마음의 부담이 심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나이도 많은 게 돈까지 없으니 최악의 부모 아니겠냐고요. 저도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걱정에 업계 선배 언니들에게 하소연을 하니 어쨌든 제가 감당해야 할 것 아니냐 냉정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다들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 이렇게 밖에서 벌어먹고 사는 데다 힘들게 영업해서 한 달 2만원, 3만원 내는 보험 가입시키는 우리는 또 고객들이 몇천 배로 보험금 뻥튀기해서 받는 것에 익숙해서 좀 시니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고 제 인생 혼자 말아먹고 웬 하소연이냐고. 남들처럼 마음은 별로라도 부자 남자 붙잡고 취직을 간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살 능력 있는 게 별것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 남자 만나 그 나이에 애 낳아가며 이제 새로 시작하냐고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평범한 여자처럼 아이 낳아 키우고 싶어 하는 게 남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구나 서운하기도 하고 임신해서 그런가 감수성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 있었을 때는 친정 먹여 살리고 딸 노릇한다고 똑순이라고 칭찬하더니 언니들은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쉰내 퐁퐁 나는 남자하고 기어이 엮여서 안 해도 될 고생한다고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남편처럼 내 인생 늦게나마 짝을 만나 정상궤도를 밟는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는데 이렇게 후려치기 당하니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집살이 각오한 무서운 시모가 잠잠한데 정작 생각도 안 한 믿었던 언니들이 이러니 마음이 휑하고 서러웠지요. 그렇게 당장 남편이 잘릴지 모를 상황에 어떻게든 내 역할을 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더욱 영업에 치중하고 있을 때 군소리 말고 뛰어오라는 선배 전화에 나갔다가 시어머니께 들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시모의 진면목을 보았지만 물론 무서운 가운데 제가 우리 어머니 울타리 안에 확실히 있음을 알았지요. 지수가, 저 사람이 이번에 사무실 새로 열고 화재보험하고 손해보험 들어야 된다는데 굳이 너를 찾는다. 사실 예전에 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땐 네가 아예 남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선에서 잘라버렸거든. 얼마 전에 너 먹고 살 걱정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너 결혼했다는 소리에 서운하다고 얼굴 한번 보잔다. 언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몰라요? 나 임신했다고.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수가, 나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 아니다. 계약 네 이름으로 해줄게. 어차피 이 사람 사업장 한두 개도 아닌데 네가 날 도와주는데 너한테 양보 못하겠냐? 와, 이번 건 성사시키면 다달이 직원까지
30 정도 떨어질 거야. 너한테 해줄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네 얘기 가진 이야기도 해서 다 알거든. 대충 얼굴 보이고 음료수에 골뱅이 소면 좀 먹고 비위 맞추다가 들어가. 응? 요거 건수 잘만 물으면 10건이 터질지 100건이 터질지 모르잖냐 지수가. 얼굴만 보이고 가. 저는 고민 끝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편에겐 사실대로 저 일 가르쳐준 언니가 계약건 하나 연결해 준다고 불러서 잠깐 얼굴 비추고 오겠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나왔지요. 자기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거 집에서 쉬라 하고선 어차피 술도 못 마시는 처지라 차 몰고 갔지요. 언니 말대로 사업장 하나 잡으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기반으로 버티기 수월하거든요. 이미 제가 유부녀가 된 것도 안다고 하니 선배 언니가 알아서 잘 쳐주겠지 했던 것인데 제가 갔을 때 분위기가 냉랭하고 싸늘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게다가 참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나? 제가 가자마자 반색하며 오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지숙이 왔네 하며 저를 밀어놓고 앉히는데 임신은커녕 저 결혼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대뜸 술잔을 내밀면서 자기가 진작부터 저하고 계약하고 싶어서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보여준다 하면서 몇 년을 질질 끌더라면서 그동안 등거 해지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연결해준다며 입이 대빨 나온 그 사장님은 저에게도 감정이 있는 듯이 지숙씨가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하면서 원샷 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제가 차 가져왔다고 하자 바로 입을 쩝쩝 다시며 일어나려 하자 선배 언니가 그 사람을 잡아 앉히더니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혔지요. 그때 누가 이런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누가 싫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냐고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라 고개를 들어보자 거기엔 퍼런 호랑이 같은 눈에 시퍼런 안광을 올린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기가 세도 너무 센 죽어도 아닌 꼴은 못 보신다는 제 남편의 모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모를 보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외치고서는 저도 모르게 도주할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렇게 소파에 올라가서 남자를 밟고 바깥쪽으로 건너가서 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 어머니 곁을 지나쳐 도망을 가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께 뒷덜미를 딱 잡히고 말았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 일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르고 듣던 것과 다르지만 오늘 선배 언니가 저 건수 하나 올려준다고 해서 내가 남들이 너 보험한다고 하니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쳐냈는데 너도 이렇게 으슥한 밤에 술 마셔가며 이랬냐? 내 눈이 혜태냐? 어디서 잡았대? 너 술잔 들고 있는 거 봤는데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몰라도 지금 너 임신 중인 애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영업한다고 오는 건 아니지? 내가 반찬 가져다 주면서 네 둘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왔다가 너 혼자 차 몰고 가는 거 보고 그대로 쫓아온 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애 엄마가. 남편 집 지키게 하고 혼자 빠져나와서 야심한 밤에 술자리에 끼어? 아니에요. 저 그이한테 허락 다 받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 결혼해서 임신한 것까지 저 고객이 다 알고 있대서 나온 거예요. 저 술 안 마셨고요. 어머니 입냄새 맡아보세요. 저 아이 가지고 콜라도 안 마신다고요. 보세요. 하나도 안 나죠. 저 차 몰고 왔잖아요. 계약건 소개시켜준 데서 온 거예요. 저 언니가 그 회사 잘릴 것 같다고 제가 걱정하니까 자기 건수 양보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저야말로 분위기가 영 그래서 난처했던 참이에요. 그건 나도 봐서 안다. 네가 술 안 마신 것도 알고. 근데 분위기가 영 껄쩍지근한 게 너한테 계약 양보 시켜주는 것 같진 않아 배던데? 그리고 저 남자도 왜 사람을 불러내서 억지로 술을 먹이냐? 언니란 사람도 기껏 불러내서 임신한 사람한테 한 모금이라도 마시라고 몰아붙이는 건 뭐고? 이봐요. 어딜 봐. 당신들한테 하는 말인데.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안도를 했지요. 당장 술을 억지로 권하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안 마시겠다고 버티는 것을 다 보신 어머니이기에 당연한 결과였지요. 그러나 이 사장이란 사람은 정말로 제가 결혼한 것도 몰랐는지 제가 어머니라고 하는 소리에 안절부절하더니 임신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결혼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딸뻘 유부녀 건드려서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이 임신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는 시어머니는 점점 열받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본인이 저를 딸뻘 운운하였으니 더욱 그러했고요. 저는 저 남자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안면 싹 바꾸고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게 예의 아니했을 때
이 자리를 짠 게 선배 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묘하게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굉장히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며 선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보험일 가르쳐준 선배라면서요. 그건 고마운데 그러면 이유 불문 이런 자리에 안 불러내야 하지 않나? 유부녀의 임신 초기인 애를, 게다가 지 남편하고 집에 있는 애를 감히 불러내서 데려다 놓은 게 이런 곳이야? 우리 애한테 정말로 계약 주려고 했어? 아닌 것 같은데? 나 밥 한 그릇에 자존심이고 절개고 팔아먹고 살던 힘든 시절 지나온 사람이거든. 내가 나이 헛먹은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되면 보이는 게 있어. 암만 해도 저 치한테 우리 지숙이 선대주는 조건으로 당신이 계약 유지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정말로 지숙이한테 연결해 주려고 불렀어요. 노인네라고 사람을 우습게 보네. 연결해 줄 사이면 그쪽은 빠지고 지숙이 스타일로 밀어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감독하더구만. 뭔 소리야. 아저씨, 우리 애 임신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세상에, 무슨 천벌받을 소리를 하세요. 몰랐죠. 꿈에도 몰랐어요. 저 보험 아줌마하고 제가 30년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아서 그런가 저를 많이 우습게 알더라고요. 맨 가입만 권하지 정작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를 안 주고 비싼 보험만 팔고요. 이득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보험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탈란다 했거든요. 그때 지숙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 5년 전에 다리 좀 놔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들은 척 만척 하더만 대뜸 불러준다고 했어요. 시집가서 아이까지 가진 줄은 몰랐죠. 이제라도 축하합니다 지숙씨. 기껏 와서는 안 마신다고 버텨서 또 둘이서 짝짝꿍해서 저 무시하는 줄 알고 저도 기분 상해서 뻗댄 거지. 임신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저 그런 놈 아닙니다. 네, 어르신 오해 푸세요. 그러니 딱 당신 짓이네.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를 이런 자리에 불러내? 시어머니가 무슨 프로레슬러처럼 선배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낚아채 잡자 선배는 힘 한 번을 못 쓰고 아고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와서 가게 밖으로 패대기질을 당했는데 작은 덩치가 아닌데도 우리 시모에게 반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시시비비가 밝혀지고 추잡한 협박질을 다 들켜서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우리를 덮치자마자 기에 눌려서 도망갈 엄두를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는데도 변명 한마디를 못하기는 했습니다. 시집살이 걱정만 했지 어머니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저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던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하며 나오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뒤를 따랐는데 그렇게 저에게 일 가르쳐준 믿었던 선배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내가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만 너를 팔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저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어줄 생각은 없이 그냥 살살 비유나 맞춰서 계약만 유지되게 할 생각이었다고 이실직고를 했으니 애초에 저를 도우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이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죠. 그날 저는 제 일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지곳대로 일해도 뒤에서 수근수근하던 이유도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댁으로 모시고 가며 남편에게 가족 간에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시댁으로 와라 하니 남편도 곧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어머니가 구해주셨다. 저도 이실직고를 하고 저 일 그만두고 아이 낳고 천천히 다른 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쑥스러워하시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놀라워하는데 어머니가 교무실로 쳐들어갈 때나 남편 5년 동안 등쳐먹은 여자에게 돈 받아낼 때에도 그런 일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생김새는 원펀치 3 강냉이 털 것처럼 보여도 평화주의자라 무력을 쓴 일이 없는데 정말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느냐 길바닥에 패대기를 쳤느냐 묻고 또 물으시며 안 믿게 했답니다. 어머니는 뒤통수를 긁으며 귀한 내 손주 뵌 며느리가 봉변당하는데 시어미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냐 하시는데 뭔가 무덤덤하니 말은 안 붙이셔도 어머니가 저를 자식 이상으로 꽤나 아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지요. 눈물이 왈칵 나면서 어머니 다음번엔 저도 그렇게 지켜드릴게요 했는데 뭐가 뭔지 남들 비위만 맞추던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택도 없는 제 말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쌩긋 웃어주셨을 때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던 말을 실감했네요. 힘이 안 되는 저는 그날 어머니를 위해 장기 1-2개 정도는 떼어드리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리 남은 6개월 집에서 뒹굴며 포동포동 살오른 저는 아이를 무난하게 낳았고 남편은 걱정과 달리 승진을 했습니다.
참네. 알고 보니 직원 자르려고가 아닌 고만고만한 승진 대상자 중에 객관적으로 선별하려고 본사에서 나오신 분이라더만요. 괜히 걱정한 거죠. 그렇게 저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 자동차 보험 영업사무소를 차리고 운영 중입니다. 아이 키우며 남는 시간 쪼개어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 부담도 덜고 일단 시부모 봉양하고 훗날 병원비라도 마음 편안하게 준비하려고 배운 도둑질을 하는 중입니다. 언니들은 뭐하러 한창 좋은 나이 넘기고 단물 빠진 이 나이에 사서 고생이냐 했지만 절 위해 누군가의 머리채 잡아준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웃음도 말수도 별로 없이 덤덤하시지만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서 한 발 더 다가가 제가 열심히 챙깁니다. 예전엔 엄두도 못 내던 목도리도 제 손으로 채워드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하셔도 저 안 보는 곳에서 미소 지으며 목도리를 쓰다듬는 어머니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카트를 끌고 가는 제 뒤에 선 어머니를 보며 시어머니 감시받는 불쌍한 며느리인 줄 아는데 모르는 말이죠. 저는 사납고 매서운 암사자를 보디가드로 둔 아기사자로 혼자 장볼 때보다 더 신이 나서 볼볼거리는 거 알까 모릅니다. 며느리 싫어 죽겠고 시어머니 싫어 죽겠는 분들 많은 세상에 우리 어머니 자랑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목소리 작은 소심한 며느리 위해 더 무서워지신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초, 남편은 중후반 나이에 아들 하나에 딸 하나 두고 평범하게 살던 여자로 지금 이혼녀 된 지 5년이 되었네요. 주부였을 때 전공 살려서 간간히 출판사 다니는 언니 도와 번역일 아르바이트 하긴 하는데 딱히 제 이름 걸고 하는 작업은 못 해보고 과자값이나 버는 수준이었다가 하도 막막해서 약 생동성 시험까지 하며 악바리처럼 살다 지금은 출판사 근무하며 번역일 아르바이트하고 조금 자리 잡혔습니다. 제가 이혼한 건 결국 네가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그래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탁월해야 결혼 15년 후 이 지경이 될 것을 예측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본 것은 첫 직장에서였는데 하필 남편의 인생 정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이제 막 대리 달고 굵은 프로젝트 맡아 유례 없는 팀장까지 하면서 비상하던 시점이었는데 이후 능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뽀록 나서 근근하게 그 회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제가 우리 조상님 만나면 할 말 많습니다. 로또는 안 바래도 자손이 이러면 꿈에서라도 진지하게 걔는 앞만 봐도 아니지 않니? 좀 이렇게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말입니다. 이상하게 오며 가며 자주 부딪힐 적에 참 서글서글하고 인상 좋았던 남편은 적당한 선량함에 적당한 날티가 있었고 그 부서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려고 다니는 회사에 활력소가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바글바글 사람 몰고 다니는데 사람 대하는데 선입견도 없고 어려움도 없더라고요. 제가 당시 상사나 사수가 꽁하니 말 한마디 한마디 심지 박아서 하는 통에 입사하자마자 회사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던 시절이라 참 눈이 갔는데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주변에 말한 모양입디다. 출근을 하면 상사들이 난데없이 저를 붙들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며 편하게 영업하는데 모를 수가 없었고 저 역시 제가 재미없고 흥이란 없는 사람이라 새님 같은 스타일은 질색이어서 괜찮게 봤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회사 사활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던 상황으로 그것이 또 거래처에서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내 주변에서
짠 작전에 낚여서 단 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고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또 너무 바쁜 스케줄로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꼭 집에 들러서 제 얼굴 보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무척 다정했습니다. 이내 저는 사내 연애는 안 된다는 회사에 속보이는 권고 조치로 그 기세를 몰아 집안끼리 상견례하고 쾌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프로젝트에 매달릴 수 있게 대단한 배려를 해서 신혼집도 사측에서 마련해주고 혼수도 그냥 몸에 웨딩드레스 걸친 것 이외 제가 한 것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중견업체에서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장장 3년이 걸릴 중요한 시기, 이 친구 신경 쓸 일은 우리가 치닥거리 하겠다는 마인드로 적극적이었던 사측의 엄청난 특혜와 축복 속에서 말 그대로 신데렐라처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반짝반짝한 사람이었죠. 조금 있던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이 성공을 위해 뛰었고 감히 성실이란 단어를 끌어다 댈 정도로 제법 진중했습니다. 이내 우리 아이까지 뱃속에 생기자 개인적인 특명까지 생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멀리 보고 달렸는데 남편이 얼마나 사람 좋아하고 배짱이 같은 근성이 있는지 잘 아는 저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잡고 가족과 회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에이스가 내 남편이라니 대견했는데 사실 둘이 연애하며 밝힌 이 남자의 소원은 회사를 엄청 키운 다음 하고 싶어한 것이 직장인 밴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남자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키워온 소원으로 대학 다닐 적에 동아리도 들었다가 시댁에서 뜯어말려 주저앉혔다고 합니다. 큰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전자기타 사려고 막노동하고 드러눕고 학교 출결을 못해 학점 펑크 나서 어쩔 수 없이 잡힌 건데 그때 뭉치기로 한 멤버가 5으로 남편을 비롯한 2 멤버는 빠지고 셋은 지금까지도 노닥노닥 만나서 연습하고 가끔 만나서 한 맞추는 바람에 부러워서 연락 끊었답니다. 제가 굳이 인간관계까지 끊을 필요 없지 않냐 하니 이들 연습 끝나는 날 간간히 뒤풀이 같이 하는데 간신히 포기한 거 다시 지고 싶어질까 겁났답니다. 이 다소 철없는 소리를 회사 사활 짊어지고 있다는 남자가 하니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라도 아니지 싶어 다시 밴드에 대한 미련이 생길까봐 친구를 끊었다는 말에 아끼던 말에 목을 쳤다던 김유신 장군 일화 생각도 나고 이 남자 보기보다 의지가 제법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신뢰가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으쌰 기업 수준으로 승급되면 그까지 밴드가 문제의 쏘냐. 프로젝트만 무사히 성공시키면 무조건 종신 임원에 그 무엇이라도 오케이라며 독려했고 첫 아이 낳을 무렵엔 더욱더 바빠져서 그때 저도 힘들어서 울고불고 이 사람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남편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며 회사에서 도움이 불러주실 정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참 이때 잘 됐어야 하는데 프로젝트 물 건너가고 남편은 중견기업 만년 과장으로 회사는 여전합니다. 프로젝트 말아먹은 문제의 그 인물이 상대 회사에서 이 친구에게 맡겨 진행하게 하라고 부탁받은 남편이었죠.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할 자리에서 정신줄 놓고 실수하는 타입. 남편이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처음에 저쪽 회사 사장님 만날 적에 까불까불 농담 툭툭 던지며 오, 이 친구 매력 있는데 소리를 듣던 이 사람은 이후로 딱딱한 독일 병정이 되어서 굳어버린 건데 아휴 문제는 뇌까지 굳어버린 겁니다. 무슨 사오정처럼 거래처에서 하는 말을 쪽쪽 반대로 알아듣고 반대로 하는 데다 농담이라고 던지는 게
욕먹는 개그맨들이나 하는 몸개그 아니면 상대방 트집 잡기였던 것이죠. 참으로 갑갑한 게 제가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판 깔고 호감 있는 그 와중에도 제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시험이란 것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 판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흔히 쓰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만고의 진리로 제가 남자친구 없이 지낸 것도 호감 있는 상대에게 던지던 이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맞고 서로 호감 가지고 있으니 당장 사귀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이건 제 신념과도 같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묻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 물음에 생각나는 단어로 솔직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건데 지식하고는 상관없고요. 혹시라도 나쁜 단어라도 가감없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당장 랄로 끝나는 단어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 5초 카운팅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질문에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일반인들은 2개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욕이고 하나는 그렇고 그런 말인데 아무도 그 단어를 편하게 말을 못하고 얼굴만 붉히다가 시간 보냈거든요. 솔직하게 이 2개의 단어를 말해도 별로 실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상대 회사에서 일개평사원임에도 지목하며 이 사람에게 맡겨다오 주문을 받은 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카운팅하는 저를 보며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악랄, 신랄, 발랄이요. 3글자는 미네랄도 있고요. 4글자는 미스트랄, 아스트랄도 있네요. 이거 미정씨만의 남자 보는 테스트인가 봐요. 역시 아스트랄 하시다. 글자 수는 말씀 안 하셨으니 제가 이긴 거 맞죠? 저 테스트 통과한 거? 다른 사람들 대답 못했다는 거 알겠어요. 저도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라 당황했는데 짓궂으시네요. 이거 누가 봐도 함정 파신 거잖아요. 순간 등에 진땀 났네요. 어때요? 저 이제 공식적인 남자친구 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흔히 입에 붙은 익숙한 단어를 바로 버리고 나에게 선뜻 말할 정도의 좋은 단어를 찾아내던 순간 기지가 어마어마한 데다 제 의중까지 알아챈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 더구나 무슨 이유일지는 모르나 자기를 너무 좋게 본 거래처 오너에게 그렇게 실수를 해대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며 학을 뗄 정도의 실수를 해댔는지 모를 일입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그저 농담이었다는데 대기업 임원이신 그분이 대머리시랍니다. 자기가 유심히 관찰한 결과 정수리가 훤한 분으로 옆머리를 길러서 가리시는 분이셨다는데요. 그 정도면 솔직히 필사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가발을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제가 여자로 감히 각각의 심정을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상태 유지라도 하고 싶은 어쩌면 가발이나 흑채 뿌리시는 분들보다도 더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다. 그러고 남들이 입은 속머리 없는 거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남자가 마치 자기만 그걸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모처럼의 프로젝트 보고 하러 가서는 그걸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지적했답니다. 농담으로요. 매번 볼 때마다 심지어 그쪽 팀 만나면 그 최종 결정권을 쥔 간부 인사치레라도 하는 것이 머리카락 안 보였답니다. 차라리 제가 시험 문제 낼 적에 남들처럼 랄로 끝나는 단어 맨 첫 번째로 떠오른 그 불량스러운 단어 말하고 기대감이나 주지 말던가. 흔하지도 않고 순간 떠오를 글자가 아닌 제법 긍정적이고 의외의 단어를 줄줄이 말한 제법 멋지고 지적인 남자가 기본적인 인매무새 처신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프로젝트 내내 결정적인 오더를 잘못 들어서 번번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특별 주문한 그 방법으로 망쳐버리니 처음엔 허허 그럴 수 있지 하다가도
나중엔 당신들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냐며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프로젝트 엎어진다는 말에 이 사람 사색이 되어서 그 대기업 담당자님께 찾아가서는 한 말이 저는 더 기가 막혔는데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머리 뽑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부하 직원에게 전해 들으며 감정이 쌓여있던 차에 결국 노발대발하시며 기어이 그쪽 경비까지 불러서 쫓아내셨다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자신이 요구했고 맡긴 거라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 없던 걸로 하자는 말과 함께 그 대기업과는 아마 그분이 계시는 한 거래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당시 집에서 애랑 씨름하던 상황에서도 애만도 못한 이 남자의 수준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혼하자고 집안을 들었다 놨었는데 자기는 절대 장난이나 조롱 아닌 진심이었고 잘해야지 하는 마음에 귀 쫑긋 잘 듣고 받아 적었는데 그 모양이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공 못한다고 내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안 자르기만 바라며 사는데 이내 그 애는 택도 없지만 다른 옷도 물구워서 체면치레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5년이 되어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교 졸업반인 지금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여자에게 빠져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2018년 6월을 삭제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제 인생, 우리 아이들도 꼬이기 시작했으니깐요. 시청자가 투표로 아이돌 뽑는다는 프로가 처음은 아니었었지만 2018년 그동안은 남자 아이돌을 뽑았다가 걸그룹 뽑는다는 프로젝트를 할 적만 해도 심드렁했습니다. 더구나 일본 합작해서 한다는데 그 일본 프로듀서 제가 일본어 전공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삐뚤음하고 남편 역시 그래? 하며 별 기대감 없이 보고 있다가 자기가 프로젝트 말아먹었던 대기업이 합작했다는 말에 뭐라도 엮인 듯이 눈이 빛나더라고요. 그 기업이야 기억 못할지언정 이 사람에게는 비록 실패했지만 최고의 업적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창피한 줄 모르고 신입 입사할 때마다 그 과거를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게 참 분수입니다. 제가 걔가 걔 같고 똑같아 보인다고 퉁명스럽게 한 소리 하자 안 그래도 요즘 회식하면 직원들이 그렇게나 걸그룹 노래를 불러대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며 꼰대 소리 듣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일본 유명 프로듀서랑 대기업이 손잡고 만든다는 거지? 당연 빵 뜨겠네. 그렇지 미정아. 그 프로듀서 일본 꽉 잡고 있다며 망할 수가 없는 구조야. 욕하면서 본다는 거지. 더구나 멤버를 내가 뽑는다고? 내가 투표해서 누구 탈락시키고 올리고 한단 말이지? 이거 흥미진진한데? 안 그래도 남자애들은 관심 없어서 패스하긴 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뭔가 신나지 않냐고. 참들 이쁘고 귀엽네. 쟤들도 꿈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엄선된 애들일 텐데 거기서 또 옥석을 가린다. 잔인하지만 짜릿하다. 탈락할 때 또 얼마나 마음 아플 것이야. 스트레스 쫙 풀리겠다. 남자 아이들도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저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아이돌 몰라도 흠 안 되니 나이값 좀 하라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젊은 부하 직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문화 돌아가는 것도 알아가야 한다나요? 업무로 앞서 나갈 생각은 없고 참 한심한 인간이지만 또 워낙 자상한 아버지로 개인적으로 불만은 없기에 스트레스 풀어라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 말대로 소녀들의 성공을 주기 위한 잔인한 시스템이라 진짜 애정이나 팬심보다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 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보다 보면 애정도 생기고 그러겠죠. 저야 상품화하기로 이골란 프로듀서 이름에 치 떠는 사람이라 괜히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무관심하게 넘기며 그래 관심 있으면 보고 식으면 말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첫 방송부터 챙겨보며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첫 방송부터 이건 아닌데 싶은 촉이 오긴 했는데
무슨 방송을 밤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지 금요일에서 토요일 걸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자느라 몰랐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불금해서 토요일 넘어가는 주말이라며 마음 푹 놓고 맥주캔 마시면서 방송 보는데 그래 괜시리 직원들하고 밖에서 술 마시며 돈 쓰는 것보다 낫지 싶어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 방송이 조작인 것이 훗날 밝혀졌지만 12명 데뷔한다는 그 멤버에서 자기가 뽑아놓은 20명의 진출자 중에 10명이 벌써 떨어졌다며 내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냐고 충격을 받더니 아침 되면 얼굴이 푸르락해서는 자기가 괜찮다고 했던 애가 또 떨어졌다며 씩씩대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주말이라고 늘어지게 자고 점심도 한참 지난 시간에 일어나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당시 40대 중후반으로 그 대기업 임원머리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벌받았는지 이마가 훤하게 남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만년 김 부장님이 체면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자기 말론 걸그룹 노래만 부르던 당시 최고 잘나가는 부하 직원하고 말 섞으면서 회춘하는 느낌이랍니다. 그 애가 지목한 아이가 떨어지면 위로해주면서 자기가 미는 아이 승승장구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나요? 과거 프로젝트 말아먹을 때도 참 못났다고 느꼈지만 묻지도 않은 말을 술술하며 웃어 제끼는 46세 남자를 보는 저는 그저 한심한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남자하고 산 게 무엇보다 가정적이라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집에 와서는 우리 딸내미 미처 못해준 기저귀나 목욕시켜가며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로 망쳤을 때도 이 남자와 헤어지지 않고 산 게 능력은 없지만 좋은 아버지라서였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저녁 때 남편에게 우리 애들 맡기고 시어머니 저녁 챙겨드리러 몇 주 다닐 적이었습니다. 퇴근해서 4살이던 딸내미와 7살인 아들 밥을 챙겨 먹이는 모습을 매일마다 찍어서 보냈고 그 모습을 보며 식사를 했는데 커다란 접시에 밥이며 반찬 담아서 김에 싸서 휙 하며 비행기 놀이하고 입에 넣어주고 아기새처럼 입에 넣고 씹는 딸내미 모습에 아주 그냥 깨르르 넘어가며 볼에 뽀뽀하고 입이 찢어지게 웃음이 떠나질라나 본인은 밥을 못 먹을 정도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나 저나 참 제가 푼숫기는 있어도 자식한테는 잘한다며 칭찬이 마르지 않았는데 당연한 듯해도 자식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귀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정말 그거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이 최고이며 누가 뭐래도 가장 예쁜 공주님이라던 그 자상하던 사람이 이제 한창 사춘기로 도도록하니 살 올라서 고민이라는 가뜩이나 예민한 여중생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다이어트 좀 해라. 또 먹냐 이 시간에? 그것도 피자? 너 여드름도 져. 어쩌려고 이러냐? 애가 프로의식이 없어. 너 이러면 연애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 누가 좋아하겠냐? 이쁜 애들 천지 널린 세상에 뭘 믿고 이렇게 먹어대냐고. 분발 좀 해. 변명 좀 하지 말고. 저기 TV 나온 쟤도 여중생이야. 봐라. 이 여중생과 저 여중생의 현저한 차이. 고로 핑계란 거고 자기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소리야. 누군 사춘기 안 겪어봤나? 루저 같은 변명 그만하고 배고프면 당근이나 씹어. 양심이 없어. 그러고 다음날 얼굴 부었다고 성질내고 말이야. 먹었으니까 찌는 거야. 먹었으니까. 뭐? 물만 먹어도 살쪄? 몸은 거짓말 안 해. 작은 노력이 큰 차이로 드러나고 그것이 곧 정신력이고 프로의식이야. 요즘은 여자건 남자건 무조건 이뻐야 해. 너는 능력도 재능도 없잖아. 공부도 별로고. 그러면 얼굴이라도 가꿔야지.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 예쁜 게 능력인 세상이야. 예쁜 것이 세상을 구원해. 아빠가 너 하는 거 봐서 수술하고 싶다면 시켜줄 의향은 있어. 요즘은 살짝만 손대도 사람이 달라지더라. 하지만 먼저 몸부터 어떻게 하고 요구해. 알았어? 참, 당신 일본어 잘하잖아. 나 일본 애들 찍어둔 애가 둘 있거든. 응원 멘트 좀 적어줄래?
남들하고 똑같은 것 말고 눈에 확 들어올 멘트로 적어줘봐. 나는 널 끝까지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류 있잖아. 딱 보고 헉, 저 사람 일본 사람인가 하고 한번 눈여겨 쳐다보게. 이게 내조야. 저보고 다른 기집애에게 보낼 팬레터를 가장한 연애편지 대신 써달라는 말에 말 같지 않은 소리 착착하고 얼른 현지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주둥이 볼록해가지고 못할 말 했냐며 버팅기더이다. 게다가 한창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고등학생 아들 붙들고 같이 보자 꼬여서 기어이 둘이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날밤을 샜답니다. 금요일이면 아들은 학원 공부하다 말고 배 아프네 머리 아프네 거짓말 치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비라는 사람이 10시부터 전화에 문자 닥달을 하고 우리 애 아파서 병원 데려가야 하니 보내라고 전화해서 몇 번이나 빼돌렸다죠. 그렇게 부자가 TV 앞에서 하는 말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아들은 학원 여자애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보다도 훨씬 못생긴 주제에 튕긴다고 불만이 가득했고 자기가 찍은 여자애가 최종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보면 자기 안목이 끝내준다는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시건방을 떨고 있었는데 애비 이 사람은 그런 못된 행태에다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야, 너 사쿠라 좋아하냐? 안목 있는 자식. 쟤는 당연히 되지. 아빠도 처음부터 찍었다가 안 그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미호로 갈아탔다. 사쿠라는 너가 응원해라. 참 요즘 애들 이쁘다 이쁘다 해도 연예인 될 애들은 확실히 태가 다르다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인종이야. 실물은 얼마나 이쁠까? 와, 쟤 피부 좀 봐라. 쟤가 누구였더라? 한국인가? 현지하고 동갑이라는데 믿기냐? 어쩌면 저래? 네 엄마한테 팬레터 좀 써달라니까 안 써주고. 참 이 흉흉한 붉은 밤 우리 동주 없었으면 이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겠냐. 참 엄마가 겁나 화나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빠랑 보는 건 괜찮아. 일주일에 하루인 걸 뭐. 저게 어디 부자 대화입니까? 뒷골목 대화도 저것보다 순수하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선 뭘 어쩌고 말고 하는지 저는 밥그릇 뺏어서 제가 이 인간을 밥상머리에서 강스파이크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짧은 프로그램에 너무 빨리 인간들이 변질되는 바람에 드디어 8월 최종 선발날 얼마나 설칠까 싶어서 현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 있었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참자. 다 끝났으니 됐다. 아빠가 회사 생활 힘들었다가 예능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좀 돌아있지만 이제 끝났으니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고 딸내미를 다독이니 같은 여중생 사이에서도 아빠 같은 애 있다며 서러워하고선 고개 끄덕하고 참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집에 가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반타작했다고 둘이서 분에 못 이겨 씩씩대기에 이제 끝났거니 했는데 끝나기는요. 곧 데뷔한다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팬클럽 가입하고 굿즈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 무슨 사진 한 장에 10,000원인데 또 하는 말이 좋아하는 단 한 명만 사면 안 된답니다. 다른 멤버들이 상처받는다나 뭐라나. 그러니 한 세트만 사도 멤버가 12명이니 120,000원 그냥 나가는 겁니다. 더구나 아들은 곧 학원에서 여자친구 생기는 바람에 돈 아깝다고 그만두었는데 남편만 정신 못 차리고 끝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 모자란다고 용돈 어쩌고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대한민국에 당신처럼 김치국 퍼먹는 아저씨가 또 있을까 겁난다. 당신 지금 하는 꼴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지경이니까 당장 관둬. 나도 인내심 바닥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나 믿지 말고 그냥 그만해라. 그나마 이때만 해도 회사는 찍소리 없이 다녔습니다. 그놈의 굿즈랑 앨범 사려면 돈 벌어야 했으니깐요. 그런데 음악 프로 나온다는 스케줄 맞춰서 진치고 있더니 차 빠져나가는 찰나에 안에 있던 애기들 봤다며 더 눈 돌아가 버린 데다 거기서 하필 자기 같은 노땅 팬카페 한 무더기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분기탱천하며 망조가 단단히 들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능력자 삼촌팬이 애기들 키워준다고 의기투합했다는데 심지어 그날
취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삼촌클럽 부회장이 됐다고 선언하는데 그 벌이가 그 벌이인 회사원 주제에 뭘 밀어준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딴의 변명이라는 말이 팬클럽 회장이 사업체 크게 운영하고 있다며 걱정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제게 자랑을 하는 건지, 그 밑에 부회장이라 자기도 그 아래 급수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는데, 공식 팬클럽도 아니고 회원수 100명 되는 팬클럽에 꼴에 감투라고 리얼로 주원 부회장님께 하고 회원들이 자기가 찍은 거라며 사진 보내줍디다. 그래, 남들은 밖에 나가 자식에게 부끄럽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 푼다니 눈 감자하고 있는 와중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회사 생활마저 삐끗삐끗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걸그룹 때문에요. 아니, 내가 비록 비공식이지만 명색이 삼촌 팬클럽 부회장 아니야. 아니, 들어봐. 회원수는 중요하지가 않아. 우린 일당 100이라고. 어린애들 100명 모은 재력자로 애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쩐의 화력을 지닌 팬클럽이라고. 아, 나야 좀 그렇지만 다른 회원들이 말이지. 하지만 내가 왜 부회장이 됐냐? 나는 또 그만큼 조직의 속성에 잘 알잖아. 다 그런 거야. 아무튼 내가 얼마 전 회식에서 우리 공주님들 노래를 불렀어요. 왜? 지들만 부르라는 법이 있어? 그동안 요놈들이 은근히 나 따돌리는 듯이 나는 모르는 걸그룹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 내가 그놈들 앞에 두고 어디 좀 보거라 하고 멋들어지게 불러 제꼈지. 내가 회사에 밴드 만들려고 했던 놈 아니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바퀴 반 턴 돌아가는 시점에 요즘 노래가 불러지겠어. 더구나 남자 혼자 12명이 부르는 여자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겠어? 아니, 그런데 내가 부장이 그 정도 부르면 좀 지켜나 볼 것이지. 한 놈이 에이 하면서 내가 부르고 있는데 끄는 거야. 감히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건방지게 말이야. 그러더니 셋이 착착 일어나서 준비를 하더니 불을 착 끄고 밖으로 둘 나가고 하나가 남아서 내 노래를 다 시켜서 노래를 부르는데 랩 파트 끼얹어질 무렵에 한 놈 한 놈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합숙했나? 안무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막 핸드폰 조명으로 분위기 띄우고 보는 놈들도 내가 부를 때와는 반응이 천지 차이인 거야.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 그런데 그렇게 노래 끝나고 척 앉아서는 내 노래 끝 녀석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안 피한다? 와, 나 감히 부장인 나를 그렇게 해놓고 눈 맞춤을 하고 앉는 거야. 이거 나한테 도전하는 거지. 그놈이 찍은애 떨어졌거든. 그 복수 나한테 하는 건가? 게다가 놈이 나 드러나는 듯이 말하는데 자기가 공식 팬클럽이라네. 나는 공식 팬클럽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아서 방청도 안 뽑혔고 밖에서 뒹굴었는데 놈은 이미 공식 팬클럽 열린 첫날에 진작 가입했고 팬클럽 굿즈도 소장용하고 감상용으로 2개씩 샀다는 거야. 나보다 월급도 조금 받는 자식이. 와, 그럼 뭐해. 놈이 찍은 앤 떨어졌는데 얍삽이 족제비같이 나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데 팬클럽 부회장으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냐고. 이거 나에 대한 도전이 맞지? 그러게 나이값 좀 해요. 이젠 예전에 그 사람 아니잖아. 다 늙어가지고 무슨 걸그룹이야. 어린애들하고 어울리니까 노래 중간에 끊기는 꼴을 당하잖아. 무게감을 가지라고. 직책에 맞게. 걔들은 어차피 그러다 다른 애 나오면 갈아타. 정말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나 세상 진지하게 그러는 거지. 앞으로는 제발 체신 좀 챙기시고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데 이 일로 절대로 나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그 직원한테 무슨 일 터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이 의심받기 딱 좋으니까 얌전히 있어요. 생각을 달리하면 같은 그룹 좋아하는 동지잖아. 활동하는 그룹이 다를 뿐이지. 그 직원이 젊은 혈기에 술까지 들어가서 정신줄 놨나 보네. 솔직히 노땅이 부르는 거보다야 젊은 애들이 잘 부르고 하겠지. 리듬 타는 거 하며. 이번 일은 용서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랑 애기들 같이 키운 동지가 영업한 거네. 어쨌든 우리 딸 현지 당신한테 치 떠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아들 동주도 당신 때문에 엇나간 거. 여자친구 사귀면서 나아져 한참 공부할 나이에 연애하는 것도 어쩌지 못하고 보고 있어. 당신 정말 남자로서도 빵점인데 아버지로 완전히 낙낙인 문제인간이야. 회사에서도 여직원한테 그러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 프로 끝났으니까 평가하는 그 버릇 고치고 절대로 직급 앞세워 신성한 회사에서 신경전 하지 말어. 혹시 무슨 일 했다 소리 들리면 나 정말로 당신 안 볼 거야. 명심해. 그 자리에서 알았어 하고 수긍한 남편은 무슨 사춘기 죽어라 말 안 듣는 문제아처럼 사고를 쳤습니다. 제게 분명히 정신 차린다고 찰떡같이 대답해놓고는 20년 회사 다니며 한 장 안 쓰던 심할서를 걸그룹 때문에 저 부하 직원 3인방 갈구다가 썼답니다. 처음에 심할서 소리 듣고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기업 프로젝트 말아먹을 적에도 안 쓰던 심할서를 고작 노래 때문에 불만 품고 갚아주려다 썼다니 말이 됩니까? 요즘은 업무 가르치는 와중에 조금만 말 이상하게 해도 인권유린이니 꼰대니 직권남용이니 회사에 투서 넣을까 말까 한다는 세상에 뭘 어떻게 갈궜길래 회사에서 심할서를 쓰라고 했냐 물으니 서류를 던졌답니다. 그새 불러다가요. 자기 말로는 팬클럽 부회장으로 나름 잘났다며 띵가띵가 살다가 공식 팬클럽 멤버라는 직원이 자기보다 더 많은 굿즈며 노래며 완벽 소화하는 모습 보고 눈 뒤집어져서는 갚아줬다는 건데 지난 노래방 사건은 부서 직원들이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 직원 중에 하필 한 친구랑 최애가 겹친다고 합니다. 최애는 최고로 애정하는 멤버라는 뜻이라는데 저 친구가 집도 아니고 업무 공간에 덕지덕지 걸그룹 사진을 붙여놨던 겁니다. 이 친구는 남편이 오며 가며 사진 보려고 기웃거리면서 최애라고 밝혀서 알고 있다는데 남편이 노래 부르다가 저 직원에게 빈정상했듯 직원도 남편이 노래 부르다 버린 일로 빈정 몹시 상했었나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부하 직원 컴퓨터에 남편 최애가 붙어있는 거라 그 친구에게 유독 심통이 발동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괜히 사람 잡는 게 아니야. 사실 그날 이후로 이놈들 눈빛이 달라졌어. 이건 명명백백하게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이 상사로서 하는 말까지 흰눈으로 보면서 무시하는데 내가 김대리 서류 마무리했어? 현진 상사 물량건 어떻게 됐어? 물으면 심드렁하고 불량스럽게 잠깐만요 이러는 거야. 잠깐만요라니. 내가 흉어물 없는 바로 윗사수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 부장인데 예전에는 김대리 하면 내 자리로 쪼르르 달려와서 부장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쫓아와서 보고하던 녀석이 지 자리에서 잠깐만요 하는데 누가 그 꼴을 봐? 걔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노래 같이 불렀던 애 둘까지 셋이서 그런 식으로 은근히 기분 나쁘게 나를 대하는데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전무님한테 현진 상사 물량 기회를 못 맞춰서 흠씬 깨지고 들어왔어. 결국 저놈들 때문이지. 부장으로서 업무일로 물었을 때 대리가 건방지게 시간 끌고 뼈로 통하더니 결국 엉망이라 내가 혼난 거잖아. 이건 누가 봐도. 그래서 내가 저 셋을 불렀어. 내 딴에는 최대한 감정 누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랑 좋아하는 애 겹치는 그 자식, 요즘 들어서 삐딱선 타던 그 직원이 짝다리를 짚는 거야. 우리 사무실이 크기나 해. 전무실에서 내가 지들 때문에 혼나는 소리 다 들려. 모를 수가 없지. 일부러 일 망친 건가 싶고 그래 안 그래도 감정 있는 상태라 눈이 확 돌아서 서로 던졌지. 그랬더니 쪼르르 셋이서 전무실로 가네. 요즘 애들 왜 그래? 왜 이렇게 상도덕도 없고 회사 기본 에티켓도 없고 그래. 무서워. 남편은 바로 뒤돌아 직원 셋이 바로 전무실로 가는 것을 하며 보면서도 붙잡지도 못했답니다. 결국 또 전무실로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 직원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며 회사 차원에서 무마하면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고 했다고 적당히 벌받자 하시더랍니다. 방금 남편을 별의 별소리로 혼내고 내보낸 전무님도 이 직원들 행동에 기막혀 하면서도 뜨끔하시기도 했다죠. 어쨌든 일 버려서 좋을 것 없고 부서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버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명예훼손으로도 갈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하는 차원으로 심할서 쓰는 걸로 마무리하자 하시며 어깨를 토닥이시더랍니다. 솔직히 저도 잠시 몸담았던 회사지만 남편도 직원도 잘못했다는 입장에 한심한 인간 천지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전무님 명령이라 받아들였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서류 날리고 오버하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 눈길을 보며 주저도 않고 전무실로 가던 그 직원들 태도로 보아 오히려 자기가 저희들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자기를 자극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러쿵 저러쿵 할 것도 없이 그 애들보다도 한심하고 수 읽히는 나이값 못하는 이 인간이 최고 문제로 보였습니다. 애도 아니고 내일 모레 50 바라보는 사람이 걸그룹 가지고 내가 더 좋아하네 뭐네 질투하고 배틀 붙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이는데 그 직원들이라고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아니고 오죽하면 중학교 다니는 현지가 자기 학교에도 아빠 같은 애 있다고 눈물 보이며 하소연하는지 제가 분명히 우리 애들에게 상처 주고 험한 말 한 일로 100번 1000번 참은 상태라 삼진 아우 같은 거 없다고 경고했음에도 일을 냈습니다. 창피스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이게 웬 망신인지 한숨만 나는데 이 인간은 노래에 이어 심할서로 불만을 품은 채로 가만히 있지 않고 더한 사고를 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쓰게 된 그 심할서가 장작의 기름이었죠. 말 그대로 회사 사활 걸린 프로젝트 말아먹었을 적에는 당시 회사 사람들이 전원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막상 도저히 안 되겠다는 청천벽력의 결과에도 자정바람이 불었습니다. 저쪽에서 이 사람을 콕 집었더라도 이 사람을 잘 아는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꿈만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말로 우리 결혼까지 추진하며 살림까지 마련해낸 것은 요구가 아닌 회사 측의 적극적인 제의라서 다른 말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릴 뻔한 것을 면하고 바로 남편이 다른 거래 물어오자 유야무야 되면서 그 회사에서 문기적거린 불세출의 운수 좋은 사람인데 남편의 심할서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기가 살아 더 불량해졌고 다른 직원들까지 가세해서 나이값 못한다며 뒷담화까지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 지나가면 수근거리던 입을 딱 다물고 지들 나름대로 다른 물밑 작업을 하는 눈치라 남편은 남편대로 이갈게 된 것이죠. 내 눈에도 물론 남편 하는 짓이 한심스럽지만 아이돌은 젊고 어린 지들만 좋아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간 실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초창기에 남편하고 서바이벌 이야기하며 친해져서 동지처럼 지냈던 부하 직원이 더더욱 남편 뒷담화에 앞장섰다며 일을 갈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일하러 다니는 회사에서 감정 드러내지 말고 버텨라. 제발 애들 한창 가르쳐야 하는 이때니 알량한 부장직급 별거 아니니 그만하라고 해도 이젠 감정 싸움으로 붙어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직원이나 다 독인데 바보같이 지들 존재도 모르는 여자 연예인 가지고 본 서방이라도 되는 듯 싸움질하는 거 웃기지도 않았지만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을 다독이며 오늘도 무사히 화이팅을 외치곤 월급 타면 굿즈 사주마 주말에 팬클럽 아저씨들하고 오프 모임하면 친목하라고 하며 버텼습니다. 이후로 문제의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 조작 사건이 터지자 잠시 감정이 옅어지고 남편과 저 직원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의견 동의가 되면서 잠시 휴전 상태가 되었는데 남편이 속한 비공식 팬클럽이야 더욱 불타올라서 집 팔아서 애들의 누명을 벗겨줄 기세였고 공식 팬클럽에 소속된 직원들은 처음엔 애들 잘못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나 둘 새로 생긴 걸그룹으로 갈아타면서 거기 프로듀서 콩밥 먹은 이후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편과 최애가 같던 직원이 사진 떼버리면서 더 이상 남편 라이벌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공식 아재 팬클럽은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인원수에서 극렬 회원 10명만 활동하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회사 직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모두들 다른 그룹으로 바꿔타면서 화풀이하거나 시비 걸 건덕지도 없어져서 마음 놓던 그 어느 날 혼자 일을 냈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감정 찌꺼기는 남은 상태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문제 생겼다고 바로 다른 애들로 갈아탄 직원들이 또 못마땅했답니다. 안 그래도 비공식 팬클럽 남은 열혈 동지들은 땅 하고 집 팔아서라도 애들 앨범 내주겠다는 입장으로 받아주는 회사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주지 뭐 정신 못 차리는 지경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지들끼리 쓱 밥 먹으러 나가는 것을 쫓아 따라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최애가 같았던 그 직원이 작성하던 문서를 지워버렸답니다. 당시가 심할서 쓰고 근 6개월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 지독한 인간이 그동안 이렇게 되갚아줄 기회를 벼르고 있었다죠. 이를 드륵 깔면서 작정하고 휴지통 들어가서 거기서도 삭제 처리해버리고 어디 엿먹어봐라 배신자야 하면서 이래도 배신자고 저래도 건방진 녀석 본때를 보여준 건데 요즘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의심받고 노래 사건의 서류 투척으로 심할서 쓴 일로 원한 관계 얽혀있는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쟤들 점심 먹으러 가기에 휑하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조금 기다렸을 뿐이지 바로 뒤쫓아 나갔다고 잡았대니 직원이 지문감식 의뢰하니 많이 하면서 문제를 키운 데다 없앤 문서가 회사 자료라 업무에 당장 차질이 생기면서 어버버 표정 관리 못하고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져 선 넘은 처사에 결국 전무님이 봐주셔서 또 한 달 정직 처리 받았는데 남편이 이 소식을 제게 전하며 오히려 잘됐다고 이 기회에 머리 좀 식히겠답니다. 그러라고 했죠. 듣지도 않는데 제가 말해 뭐합니까? 시간 난 김에 애들 PR한답시고 인터넷 커뮤 여기저기 가입해서 댓글 놀이하다 밤 되면 회원 만나느라 바쁜 남편 스케줄에 맞춰서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와서 차근차근 이쁜 글씨로 꼭꼭 눌러 쓰고 애들에게 먼저 말해 이혼 통보했습니다. 누구하고 살고 싶냐 했더니 둘 다 저 따라오겠다기에 일단 그렇게 요구는 하겠지만 또 아빠가 허락 안 할지도 모르니 확신 못하니 알아서 하라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잘 들어. 이건 아빠에 대한 애정이니 의리 이전에 너희 인생이 걸린 일이야. 엄마는 지금 아주 냉정한 상태니까 아빠를 사랑했느니 어쩌네 묻지 마. 듣자 하니 아빠의 현재 계획은 곧 해체되는 그룹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다음 그룹이나 개인 활동할 때 유리하도록 지원하겠대. 역시 우리 셋한테는 관심 없단 소리니까 우리도 아빠에 대한 관심은 유보해. 너희도 알다시피 아빠가 그 그룹 때문에 20대 직원하고 싸움 붙어서 심할서 받았단다. 현재 정직 상태인데 아빠는 지금 오히려 잘됐다는 입장으로 꺼진 불 다시 살린답시고 좀 산다는 아저씨들이 깝죽거리고 있는데 물론 엄마도 연예계 잘 모르지만 그게 돈만으로 되는 거면 왜 들켰겠니? 자, 너희 아빠가 회사 복귀하고 얼마나 버틸까? 엄마는 해고 1순위로 생각하는데 퇴직금 받으면 보나마나 못 사드린 굿즈 모은답시고 웃돈 얹어 사드릴 텐데 지금 아니면 그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할 생각이야.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애 둘에 아내까지 딸린 40대 후반 너희 아빠 믿느니 엄마가 추려서 지금 뭐라도 해서 너희 먹여 살리려고 해. 너희들 이제 곧 줄줄이 대입에 돈 들어갈 일 투성이인데 딸보다 어린 걸그룹에 정신 나가서 저러고 있는 너희 아빠 못 믿겠다. 정직 받고도 이 지경인데 딱히 정신 차릴 것 같지가 않아. 솔직하게 경제 현황 보고하자면 현재 이 집도 회사에서 반 대여준 거야. 저축한 돈 반 나누면 월세 보증금 정도 빠질 거고 각종 보험금 명목으로 퇴직금 반 정도 아빠에게 변통이라도 받아서 나갈 거야. 결정해 너희들이. 제가 제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남 이야기하듯이 되는데 차라리 남들처럼 그럴듯한 상대라도 있으면 머리채 잡고 물러서 이거 사 호르르 불타오르기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유령 아닙니까? 남들 바람 피고 불륜해서 이혼한다는 생각에 TV 보고 스타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간 걸그룹하고 혼자 바람나서 가정 날리는 남자도 있습니다.
제가 쇼하는 줄 알고 에이 무슨 이혼이야. 참 사람도 하면서 서류 칸 채워 웃으면서 넘겨주길래 접수하고 저도 장난처럼 받아라 하며 진행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직 풀리자마자 바로 퇴사 권유 받았답니다. 말이 권유지 통보죠 뭐. 20년 전 프로젝트 날릴 적만 해도 안 버리던 남편을 결국 정리하는데 남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라도 버릴 것 같습니다. 참 사장님이 보살에 돌아가시면 사리가 한 주먹은 나올 것 같은데 남편이 의리 어쩌고 찾으며 어차피 자기는 팬클럽 회장네 회사로 가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며 으스대고 퇴직금 다 저에게 준다기에 거절 않고 냉큼 받았습니다. 저도 남편 덕에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준다고 할 때 엄지손가락 번쩍 들며 기분 좀 맞춰주고 땡긴 덕에 초창기에 발 동동거리다 이내 자리 잡혀 살만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오해할까봐 어릴 적 애들 아빠가 밥 먹이면서도 애들 볼에 쪽쪽거리며 좋아 죽는 모습을 가끔 우리 애들과 일부러 돌려봅니다. 남편이 예뻐서라기보단 우리 애들 정서 때문에요. 가끔씩 그 그룹 멤버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어미로서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해주려고 사진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답니다. 친정에다가 애들 체면도 있고 해서 정확히는 말 안 해서 무슨 이유로 둘이 이혼한 줄은 모르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낫다 싶은 게 이혼한 지 5년째인데 남편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듣기로는 지금은 챙기는 그룹이 2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람인지 연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제 질문에 멋지게 답한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중장년에 이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나댈 줄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이 어서 철들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보며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나중에 연결되어 연예인에게 빠졌다는 그 얘기가 추억 삼아 오징어 잘근잘근 씹으며 얘기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며 제 갑갑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